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들에서 본능과 이성, 다양성, 독립성과 사회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개념들을 아는 것이 실제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혹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도달한 이해의 지점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통찰이 밀려오지만 그것을 명확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인해 혹시 혼란스러우셨던 부분이 있다면 긴 호흡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 다소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성적인 관점을 갖추는 것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 유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본능, 예를 들어 울음이나 빨기 반사 등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추고 세상에 나옵니다. 마치 운영체제가 미리 설치된 컴퓨터와 같죠. 하지만 이성은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 독립성에서 이야기했듯 한 사람의 깊은 사유나 지혜, 윤리적 판단 능력은 유전자를 통해 다음 세대로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축적된 인류의 이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아기가 모든 문명적 접촉, 즉 사람, 책, 도구 등이 차단된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혼자 30년을 살아남아 성장한다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현대인일지 몰라도 수천 년간 인류가 쌓아온 이성적 자산과는 거의 무관한 원시시대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가 힘들게 쌓아 올린 이성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은 안타깝게도 매 세대마다 거의 0에서부터 다시 배우고 전수받아야 하는 다소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편함이 오히려 과거의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는 유용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대에는 이 구조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인류가 가진 지식, 즉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이성의 총량이 예를 들어 책 3권 정도였다라고 해봅시다. 이 정도는 한 개인이 충분히 배우고 익혀 온전히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의 양이 책 50권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도 여전히 개인은 노력하면 대부분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중간에 몇 가지, 예를 들어 2권, 14권, 50권 지식 등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어도 전체적인 이성의 틀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지식, 즉 이성의 총량은 어떨까요? 1000권,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과학, 기술, 예술,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고 그 복잡성은 한 개인의 뇌 용량이나 학습 능력을 아득히 초월해 버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인류의 모든 이성을 온전히 배우고 계승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뛰어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분업과 전문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만능 지식인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고 대신 각자의 영역을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들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경제학을 맡을게, 나는 심리학을 연구할게, 나는 반도체 공학을 책임질게, 나는 영화를 만들래 식으로 말이죠.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나눠서 전수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서 배워야 할까요? 어떤 지식은 전문가에게 맡겨도 괜찮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배우고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이성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 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통 기반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우리가 앞서 탐구했던 인간의 본능과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좀 더 전통적인 용어로는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철학은 단순히 어려운 고전 읽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묻고 답하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학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민하고 쌓아온 이 철학적 이성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감히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는 원시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세계를 다루는 기술, 즉 스마트폰 사용법은 가졌지만 정작 자기 자신, 즉 원시인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는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오로지 기술적, 자본주의적 성공에 필요한 이성만을 집중적으로 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편리한 기술, 이것들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축복이나 덕담만 봐도 이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주고받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건강이 최고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꼭 성공해서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야지. 물론 이런 말들은 상대를 위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역시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덕담들이 거의 전부 물질적 풍요, 즉 돈과 신체적 안녕, 즉 건강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나요? 만약 누군가 이렇게 축복한다면 어떨까요? 올해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누리기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아마 이런 말들은 말하는 사람의 진심은 느껴질지 몰라도 어딘가 형식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심지어는 꼰대스러운 잔소리나 나의 가치관을 침범하려는 오지랖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 가장 중요한 가치의 자리에 이미 돈과 건강이 정체성 그 자체처럼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격언에 대한 반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말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인간적인 가치와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면 혹시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라. 혹은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그건 액수가 부족해서다. 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반박으로 받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한 유머나 냉소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밈처럼 퍼지는 반응 속에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물질적 가치를 거의 유일한 행복의 척도로 여기게 된 현실이 슬프게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면의 가치, 삶의 의미 같은 철학적인 질문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오직 눈에 보이는 부와 건강만이 행복을 보장하는 전부라고 믿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물론 돈과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삶의 전부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결코 물질과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관계를 갈망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들은 돈이나 건강만으로는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이해하는 철학적 자아, 즉 내면의 중심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 예를 들어 돈, 성공, 건강 등만을 좇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면의 불협화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 즉 외부 지향적 성공과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원하는 것, 즉 내면의 본능적 욕구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혼란과 불안,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인들이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방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복잡하고 힘든 철학적 고뇌를 거치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롤모델을 갖는 것입니다. 이 롤모델은 자아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잠시 의지하는 대상이어도 좋고 인생의 지표로 삼아 끝까지 따라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기준이나 방향 없이 표류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건강한 철학적 자아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 체계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는 점입니다. 롤모델은 꼭 역사적 위인이나 유명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현명하고 따뜻한 선생님, 의지가 되는 선배, 지혜로운 부모님이나 어른 혹은 깊은 영감을 주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대상이나 가르침 역시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이러한 롤모델을 찾기조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권위, 예를 들어 종교나 스승, 손윗 세대에 대한 존중심은 약화되고 있고 개인주의와 상호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건강한 롤모델을 찾기 어렵다면 혹은 찾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탐구하고 부딪히며 나만의 철학적 자아, 나만의 삶의 나침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를 이해하는 지혜의 전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더 큰 혼란과 공허함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본능과 달리 매 세대마다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고 전수해야 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현대사회의 폭발적인 지식 증가는 개인이 모든 것을 배우기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전문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문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철학의 전수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의 내면적 욕구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현대인의 혼란과 고통을 야기합니다. 롤모델을 찾거나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탐구하여 철학적 자아를 확립하는 것이 이 혼란을 헤쳐나갈 열쇠입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들에서 탐구했던 본능 과 이성, 다양성, 독립성과 사회성 등의 개념들은 바로 나를 이해하고 나만의 철학적 자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도이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하여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